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입시가 대입이 바뀐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모평 성적이 좋은 경우가 있죠. 뭐 1, 2등급 이내 라고 한다면 자사고 아이들이 많겠죠.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시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재수하는 학생들도 올해 한 15만 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15만 명이 넘을 겁니다. 오히려 좀 더 많아질 텐데요. 당연히 기회가 넓어지니까 더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시 준비를 할 때 그런 위험성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일반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시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물론 뭐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평 성적이 좋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나 또는 재수하는 N수생들에 비해서는 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수생들에 비해서 재학생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단순히 성적만을 평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적을 평가한다? 사람의 머리에 든 지식을 평가하는 건 맞긴 맞는데 스킬이 좀 필요하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스킬을 요합니다. 당연히 정시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정한 실력이라고 그래서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스킬은 뭐 한 번 시험 아직도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학생들에 비해서 두 번 보는 학생들이 유리하죠. 또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정시 준비에 올인한 학생들이 유리한 거니까 당연히 N수생들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N수생들의 기회는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반고의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시 이렇게 확대돼도 별로 도움이 못 되느냐?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중앙대, 경희대 뭐 이렇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중앙대, 경희대보다 더 밑에인 대학들이 가겠죠. 뭐 동국대, 건국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영상 밑에 어떤 댓글에 어떤 한 학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시만 좋아했다가 그렇게 후회스럽다라고 한 글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과고 특목고를 더 우위에 두고 하는 방송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가끔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유리한 걸로 따지면 제일 큰 게 이제 N수생이 제일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다니는 아이들이 유리하고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이제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내 아이는 모의고사에서는 내신 성적은 일반고에서 일반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결국 일반고겠지만 내신이 뭐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2등급 나와요. 그러면 정시에서 유리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는 것은 아이들을 평가할 때 참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자면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 기준 아니에요. 일반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아이가 뭐 내신은 3, 4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뭐 2, 3등급 나온다 이러면 아이가 역량이 좋은 애들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1등급이 못 되는 이유는 또 별개로 치고 잠재력이 있는 아이인 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 확률이 높은 거죠. 결국 확률 싸움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다니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뭐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매우 적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입에 대한 준비를 학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학생이 잘못한 것도 있죠.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학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수능 정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별 능력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이의 개별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려니까 수능 정시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게끔 공부하면 되는 거죠. 스킬을 배우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준비가 안 되면서 이것은 학교 탓이다. 아니면 교사 탓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자이긴 합니다. 저는 뭐 대학교 때 이제 국영수를 빼고 이제 재수를 하고 싶어서 국영수를 빼고 그러니까 국영수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한 친구네 집에 뭐 수능 한 20일 남겨놨나요? 10일 남았나? 가까운 동네에 가까운 친구네 집에 갔더니 걔가 갖고 있는 시험지가 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뭐 100문제 뽑아준 거야. 그래서 생물을 그래? 뭐 그거 끝났죠 뭐. 왜냐면 그 선생님의 실력을 제가 몰랐었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애는 생물을 다 맞은 거예요. 하나만 틀렸나? 어쨌든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3개 맞고 야 어떻게 이게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나왔다고. 그럼 그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능이 결과가 달라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 학부모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준비를 해도 담임을 잘 못 만나면 헛짓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면 그 말 자체로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보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라는 말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드해 가는 것을 만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나쁜 선생님들 있지만 다수는 썩 괜찮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죠. 보통 평범한 어른들도 아이들이 이쁜 짓 하면 좋아하죠. 근데 교사야 맨날 보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쁜 짓 하는 애들이 더 이쁜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쁜 아이가 결국은 이쁜 아이가 왜 이쁘겠어요? 인사도 잘하죠. 어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죠. 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들과 똑같이 얘는 공부도 잘한다고 하면서 모든 수업에는 별로 열성도 보이지 않고 모든 수업은 내가 왜 얘 도와줘야 돼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기심에 의한 뭐 이런 걸로만 하는 애를 누가 이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학부모님, 제가 학교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학교 선생들을 욕을 안 하는 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욕하려면 무진장 많죠. 1년 12달 욕해도 욕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욕하는 포인트만, 그러니까 욕할 사람 말고 욕하는 포인트만을 가지고도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학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세팅이 머릿속에 되어 있어요. 나쁜 선생을 나쁘니까, 학교가 이렇게 나쁘니까 이렇다라고만 찝어서는 이 학교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다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칭찬 모드로 가야만 이 학교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결국 담임을 잘못 만나서 이게 얘기인데, 담임을 잘못 만나서 아이가 이게 달라질 수 있다가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죠. 이 담임이 정말로 웃긴 담임, 뭐 이건 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교사가, 이런 정말 썩어빠져도 이런 썩어빠진 교사가 없는, 뭐 정말로 이런 교사가 있다면 정말로 담임을 잘못 만난 거겠지만, 그런 교사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신경을 안 쓰면 안 썼지, 그렇게 못돼 먹은 교사는 그렇게, 그것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쁜 교사는 있죠. 하지만 애들이 하는 것까지 무조건 방해? 살짝 방해는 있지만 뭐 억지로 방해하면서 이런 교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제가 얘기한 대로 창체 진로, 그러니까 창체 활동 시간이라 아니면 세특 활동도 벌써 그 담임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교사만 잘 만나서 되는 건 아니죠. 담임 교사가 리더십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따라오게 하고 애들을 바꿔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학생이 만나는 선생님은 한 해에 어쨌든 15명 정도는 되거든요. 12명, 15명 됩니다. 그 선생들 모두가 다 나쁜 선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런 학교가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번 중에 15명의 교사들 중에 이 아이가 정말로 노력하고 그 노력한 성과물이, 그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취활동 어떻게 해라, 그 세특상 활동 어떻게 해라, 모든 수업 어떻게 해라, 수행평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기록이 안 됐으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확인의 절차가 어떤 학교는 또 그것을 무시하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내 권리는 있는 거니까 나 확인 좀 하고 싶다, 어떻게 적혔는지, 이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을 잘 만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무조건 좋아진다는 없죠. 전제는 늘 아이가 달라져야, 아이가 바뀌었어야, 아이가 뭔가를 했어야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해도 얘가 안 하면 완전 뭐 죽겠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물론 일부 정말로 나쁜 교사가 있죠. 근데 나쁜 교사의 기준이 뭔 기준인지 이게 다 내용에 따라 틀리니까 제가 그 얘기는 빼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주도성이고, 그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 정보 취득하는 데서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완벽할 수 없죠.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의 교사들 100이면 100%가 모두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알고 있는 교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각 과목에 있어서 그 과목의 어떤 능력치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스킬이 좋아서 애들한테 잘 가르치는 스킬이 좋아서 잘 이렇게 하는 교사가 있고, 스킬은 없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를 안 해본 교사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준비를 사실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고3 담임만 죽어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아서 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고3에서 어찌됐건 취합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미 1, 2학년 때 기록되어진 산물들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제에서 고3 부장이 중요하다는, 고3 담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1학년과 2학년 때 그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꽤 있죠. 꽤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난 고1이니까 뭐 별로 상관 안 해. 물론 고3보다 상관을 안 하지만 고3 담임만큼 자기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거를 몰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많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지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대입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은 안 그러냐? 역시 마찬가지죠. 공부 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죠. 엄마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그러면 수능 정시의 경우에는 애가 그냥 공부만 하게끔 하도록 하고 이걸로 끝내요? 아니죠. 좋은 학원도 찾아보고 또 뭣도 알아보고 이런 정보 취득을 하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입시전형 모르면 아이한테 툭 던져놓은 말들이 아주 웃기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이의 길을 꺾어버린다든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결국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우리 아이들, 보통의 일반고 아이들은 앞으로 그러면 대입 준비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해왔던 데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도 안 된다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그렇다고 하면 교사가 그 학교가 잘못 준비하는 거가 있죠. 기본적으로. 또 하나 뭐를 또 잘못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도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사는 교사 가르치려니까 괜히 힘들어요. 학생은 더 힘들겠지만 결국은 내 아이고 나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학생이 보고 있다면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수능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아서 그것을 스스로 리드해 가는, 학교 활동을 스스로 설정해서 리드해 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앞으로 대입 전형이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도 길이 넓어질 거야. 근데 그 길이 넓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라도 갖고 있다면 아마 상위권 대학이겠죠. 상위 15개, 20개 대학일 텐데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회가 많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평범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그렇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기록물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설계해가는,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더 어려워졌던 건 분명하죠.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은 일단 논술 전형에서 빼서 수능으로 가라.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이 이제 메인 전형이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는. 그런 이유는 학교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아니 물론 2개도 정해도 되고 3개도 가는데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왜냐하면 학교는 상위권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2등급, 3등급인데 괜찮냐? 아니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1등급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가 8명, 10명뿐이, 20명뿐이 안 되지만 그 아이들 중심으로, 4, 30, 12명, 1등급, 그죠? 그 안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300명이면 12명이 1등급 안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은 수능에도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수능 중심으로 가겠죠.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스스로가 알아서 내가 준비해 가면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많이 돌아왔었거든요.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수시 중심의 학교였다가 앞으로는 정시 중심의 학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기준대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위권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곧 학교입니다. 하위권에게는 돈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상위권에게 맞는 학교, 그러니까 맞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시가 있고 학종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학종을 학교에서 포기할 일은 없을 테지만 아이들은 이제 좀 더 힘들어, 지금까지도 똑같죠. 매번 들었던 말 아니에요? 그죠? 수능도 준비해라, 정시도 준비해라, 뭣도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생들이 경우에는 재학생들입니다. 기준이. 재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지금과 똑같이 수시를 준비해 가는 거다. 다만 이전보다는 더욱더 임팩트 있는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참체 활동 어떻게 해라? 세트 활동 어떻게 하라? 그 세트계에서 기록물이 좋게 하려면 모둠 활동과 수행평가 어떻게 해라? 또 독서를 어떻게 하라? 독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확대되면 나한테 더 기회가 있으니까 수능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늘 준비해오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 가는 것이 더 좋은 대학 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